이제 역학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 자, 역학 시스템은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잖아. 자, 그 힘과 물체 사이의 어떤 상호 관계를 통틀어서 우리는 역학 시스템이라고 해. 그러면, 자, 역학 시스템에 관여하는 힘이 뭐가 있을까? 자, 크게 이제 중력,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마찰력.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요거는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던 것들이야. 근데 이제 배웠던 거에서 조금만 더 이제 깊게 정리 좀 들어가면,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중력이라는 것이 나와, 중력. 자, 중력, 다르게 표현하면은 만유인력이라는 표현을 써. 자, 만유인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건 어떤 거냐? 자, 만유인력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보편적 중력이라고 해요. 자,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는 이제 이 만유인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이 만유인력이라는 단어보다는 자, 중력 또는 보편적 중력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 자,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물체 간에 작용하는 인력의 세기를 자, 만유인력 또는 우리가 보편적 중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 이제 자, M1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고, 자, 여기에 M2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어. 그리고 두 물체의 중심에서의 거리를 자, 이제 라지 R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이 M1이라는 물체가 M2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자, M2라는 물체가 M1이라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요 인력, 요 인력의 크기를 우리는 각각 만유인력 또는 중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중요한 건 M1이 당기는 힘이나 M2가 당기는 힘이나 두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거야. 서로 같다라는 거야. 이건 나중에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A와 B 사이에 상호 간에 작용한 힘은 자, 얘가 얘한테 작용하면 M2는 M1한테 반작용의 힘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벽에다가 힘을 줬어. 근데 자, 이거 힘을 딱 줬으면 나는 어떻게 해? 뒤로 밀려나겠지. 그럼 나는 요 칠판에다 힘을 가했지만 반작용의 힘으로 칠판이 나를 미는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밀려난다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작용, 반작용인데 요 둘 사이의 관계는 작용, 반작용. 그래서 용어적인 것들은 좀 기억해도. 그래서 둘의 힘은 작용, 반작용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같다. 자, 두 힘의 크기는 같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M1, M2 상호 간의 작용 힘은 자,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맞지? 그리고 또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래서 이 만유인력 중력의 크기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주어진데 얘를 자, 이제 이게 부등식이니까 항등식으로 바꾸잔 말이야. 그러면 앞에 이제 우리가 이꼴 붙이면 상수가 붙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붙는 상수가 대문자 치야. 그리고 자, 라지 R의 제곱 M1 곱하기 M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만유인력의 공식이 돼. 만유인력의 공식. 그랬을 때 요 G는 이제 만유인력 상수라고도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 상수라는 것은 뭐 요거는 이제 이따 정도만 알아두고 요 상수의 크기가 얼마냐 이런 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M1, M2인데 자,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힘이 작용하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되니? 가속도를 가지면서 운동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얘기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중력이거든. 자, 이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G라고 표현할까? 그래비티. 중력이 이제 그래비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 중력의 크기는
자, M2가 M1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M1이 중력 가속도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자, M1이 M2를 잡아당겨요. 그럼 M2는 어떻게 돼요? 중력 가속도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뭐냐? 중력 힘이야. 중력 힘. 그래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요것도 있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요 공식을 더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요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얘가 이제 중력의 크기가 되고, 자, 이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자, 무게라고 표현할 거야. 무게. 자, 이것이 이제 만유인력 보편적 중력이야. 중력.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있다. 자, 잘 정리해놓고. 그래서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아듣기. 자, 이 만유인력 중력은 떨어져서 작용한다. 그러면 붙으면 작용하지 않나? 아니, 떨어져도 붙어도 모두 작용해. 그러니까 자, 이거는 접촉해도 작용하고, 자, 떨어져 있어도, 자, 이 만유인력 보편적 중력의 크기는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우개가 이제 멈춰 있잖아. 그럼 얘는 멈춰 있어. 그럼 얘가 자, 어떻게 돼?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누가?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라면은 어떻게 돼? 만유인력, 중력의 크기는 늘 작용한다. 그렇죠?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역학적 시스템에 관여하는 힘, 첫 번째가 중력이라는 것이 있다. 자, 됐니? 그리고 자, 다음 두 번째. 자, 전기력이라는 것이 있어. 전기력. 자, 여기 전기력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우주, 이제 빅뱅에서 이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주가 탄생이 되는 빅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주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입자들, 자, 그 입자들, 그 다음에 태양, 행성, 뭐 이런 것들 천체, 우주에 있는 이러한 천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는 일단은 중력이라는 것이 관여하고 입자들이 만들어질 때는 전기력이라는 것이 관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전기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얘를 이제 우리는 쿨롱의 힘이라고 얘기해요. 전기력. 자, 쿨롱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해서 쿨롱의 힘. 자, 전기력은 전하를 띠는 입자 간의 힘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전하라는 표현을 쓰잖아. 자,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얘기하지. 자, 이 전하가 뭐냐? 얘가 전기야, 전기. 그래서 전기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우리는 전기라 불러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기.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하가 바로 전기고, 그러면 이 전기가, 즉 전하가 어떻게 나타날까? 자, 어떻게 나타날까? 바로 원자에서부터 시작이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원자 배웠잖아. 그치? 그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안에는 원자 핵의 양성자가 있어서 플러스를 띄고 있고, 전자가 있어서 마이너스 띄고 있지? 근데 중성이니까는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똑같아. 근데 전자를 잃었어. 그러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더 커져 버리는 거야. 그럼 이 원자는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야. 그럼 뭐야? 플러스 전기가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전자가 더 들어왔어? 마이너스 더 커졌네? 그 원자는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음이온이 된단 말이야. 자, 우리가 도체라고 얘기하는 것들, 금속, 보통 이제 금속 도체인데, 이 도체에서 전기가 흐른다.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물질이야. 그럼 그 도체라는 금속 안에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흐른다. 어떻게 돼? 이동하는 거야. 그럼 뭐가 이동해? 자유전자, 마이너스 띄고 있는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기적인 현상은 실질적으로 뭐냐? 바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본 개념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전하를 띠는 입자 간의 힘인데 이 힘은 두 가지가 있다. 자, 서로 같은 전하 사이에는 밀어내는 청력 또는 이 청력을 반발력이라고 얘기하고, 자,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인력이란 것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력이라는 거는 청력도 있고 인력도 있구나. 같은 플러스 전압끼리, 같은 마이너스 전압끼리, 같은 전압끼리는 밀어내는 청력. 자,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전압 간에는 자, 인력이라는 게 나타나.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 Q1이라는 전하량을 띠고 있는 입자가 있단 말이야. 자, 이번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Q2라는 전하량을 띠고 있어. 그래서 전하량이라는 거는 그 전기의 세기를 뜻할 거야. 그러니까 전기의 세기고 이 전하량은 우리가 단위는 이제 쿨롱이라는 단위를 쓸 거야. 그래서 1A라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니? 1초 동안 도손의 단면적에 전자의 전하량이 1쿨롱이 지나갈 때 우리는 그거를 1A의 전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이란 거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전하의 전체 세기를 얘기할 거야. 단위는 쿨롱이다, 쿨롱. 자, 그럼 이 둘 사이에 자, 떨어져 있다면, 자, R이라는 거리가 있다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전하 사이는 그쵸? 인력이라는 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서로 잡아당길 거야. 잡아당길 거야. 그러면 잡아당기는 이 힘의 크기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중력은 질량의 곱이잖아? 그럼 얘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야. 그 만유인력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지? 얘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그래서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크기를 갖는다. 자, 이것이 바로 전기력이야. 그래서 자, 비례상수 K를 붙여버리고 이제 얘는 쿨롱 산수인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자, 그냥 Q1, Q2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력이라는 것을 요렇게 얘기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같은 전하라면 이 전기력은 밀어내는 청력이 될 거고 자, 서로 다른 전하라면은 끌어당기는 인력이 될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가 됐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자, 이것이 전기력인데 자, 만유인력은 떨어져 있어도 붙어도 작용하는 힘이야. 자, 전기력도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있어도 붙어도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력, 전기력, 자기력은 떨어져 있든 붙어 있든 모두 다 작용하는 힘이다. 있지? 바로 이제 요렇게. 그래서 요거 우리의 전기력 쿨롱이라는 거, 요 쿨롱 힘은 많이 나와.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탄성력이랑 마찰력은 주로 이제 중학교 때 나왔던 거고, 그 통합과학에서는 보통 이제 중력, 전기력, 자기력 요 세 개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자, 탄성력, 마찰력은 나중에 이제 고2 때 가서 물리 배우면 그때 이제 요거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나올 거야. 그래서 전기력이라는 것이 있다. 자, 그리고 전기력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빅뱅 후, 자, 빅뱅 후 원자핵 그리고 원자의 생성과 관련된 힘이 바로 뭐다? 전기력이다. 전기력이다. 알겠지? 그래서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힘은 전기력이 크게 관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력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 됐지? 자,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어떤 힘이 있냐? 자기력이라는 것이 있다. 자기력. 자, 이게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 자석. 그럼 이 자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성을 띠는 물질을 우리가 자석이라고 그래. 자, 자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N극, S극이 있지. 그래서 이 자기력이라는 것은 자바닥이 이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거든. 그랬을 때, 자, 그때 이제 뭐냐, 이 자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 어떤 자석의 성질, N극, S극의 성질을 자성이라고 하고, 이 자성이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자성을 띠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석이라고 그래. 알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자성을 띠는 물질 간의 인력인데, 자, 요 자기력 또한, 자, 얘를 두 물체 간의 인력이야. 두 물체 간의 인력이야. 알지? 그래서 N극하고 N극 있고,
자, S극하고 S극이 있으면 이 둘 사이에, 자, 자기력은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온다? 아, 우리 아직 자기장. 근데 자기장 중2 때 안 배우나? 배우는데 중2 때? 그렇잖아. 전류의 자기작용에서. 이거. 도선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이렇게.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이렇게. 배웠잖아.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근데 N극에서 나오고 N극에서 나오잖아. 자, 같은 것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 서로 밀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밀어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니? 요렇게. 자, 요렇게 돼버려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S극으로 들어오죠. 자, S극. 잠깐 좀 밑으로 내려볼까? 자, 그럼 S극으로, 자, 이렇게 들어올 거야. 자, 들어오는데, 여기도 들어오잖아. 그럼 들어오는 것끼리 만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가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밀어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되니까 같은 극끼리는 서로 어떻게 돼요? 밀어내는 청력이 나타나요. 청력이. 근데, 자, 여기가 N극이고 S극이야.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래서 S극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얘는 어떻게 돼? 다이렉트 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로 가기 때문에 N극과 S극은 서로 붙어 잡아당기는 인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력이다. 자, 이 자기력이 나타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원자는 이 전자들이 자, 약간 어떤 치우침의 분포, 운동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전류의 흐름, 그러니까 어떤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어떤 건? 자, 어떤 거는 이제 전자가 있어도 얘네들이 어떤 전류의 치우침, 전기장의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자기장이 안 만들어져. 자, 그걸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뒤쪽에, 이제 신소재 가지고서 이제 배울 거예요, 여기. 그래서, 자, 상자체, 강자체, 이런 식으로. 자,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렇게 이제 배울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자기력. 그래서 이 자기력은 같은 극끼리는 밀어낸 인력, 서로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기는 인력.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자기력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 붙거나 떨어졌을 때도 모두 작용하고, 이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서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자성이 클수록 더 힘의 색이 더 커지고요. 그래서 얘는 자성이 클수록, 거리가 짧을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자, 커진다. 알지? 근데 문제는 이 전기력과 자기력은요, 연결돼 있어요. 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겨? 자기력이 발생이 되고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자, 자기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자기력에 어떤 변화를 줄 거야. 그래서 이 자석, 어떤 코일 안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거야. 그럼 자석이 들어가면서 자, 이 코일 안에 자기장에 변화가 생겨버려. 그럼 그 변화에 의해서 이 코일은 뭐 흐른다?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우리는 이거를 유도 전류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이거는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건데, 중2 때는 전자기 유도까지만 배웠을 거다. 알지? 자, 통합에서는 유도 전류까지 나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기력과 자기력을 같이 붙어서 움직인다 생각하면 될 거야. 알지? 그래서, 자, 이 자기력이라는 것이 있어. 자, 다음 이제 탄성력이라는 것이 있다. 탄성력. 자, 탄성력하고 마찰력은요, 서로 붙어야지만이 나타나는 힘이에요. 떨어져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접촉했을 때만 나타나는 힘이다. 그래서 접촉 힘이라고 얘기한다. 붙어서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우리 탄성력에서 이런 용수철이 있잖아. 자, 이 용수철이 있을 때 내가 이쪽으로
힘을 가해서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 용수철은 그 잡아당긴 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변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을 봤을 때, 자, 요렇게 x만큼 거리가 변형됐어. 그래서 요 x를 변형된 거리라고 할게요. 길이. 자, 변형된 길이가 있어. 그러면 내가 잡아당겼잖아? 잡아당긴 힘을 탁 놔요. 그러면 이 변형된 거는 다시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바로 뭐라 하냐면은 탄성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탄성력은 자, 어떤 변형된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탄성력은 되돌아가는 힘이니까 당연히 자, 이 탄성력의 크기는 일단 무엇에 비례할까? 많이 변형이 될수록 되돌아가려는 힘이 강하겠지.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 우리 고무줄 있잖아, 고무줄. 고무줄을 이렇게 딱 대고 요만큼 잡아당겨 놔봐. 부딪히겠지, 아프겠지. 그럼 그게 탄성력이야. 자, 이렇게 잡아놔. 더 많이 아프겠지. 힘이 더 세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변형된 길이가 자, 길수록 탄성력은 커진다. 그치? 그래서 탄성력은 변형된 길이 x에 비례하고 자, 여기를 비례상수 k 붙여버려요. 그래서 이 k를 우리가 이제 탄성 계수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이제 용수철을 x만큼 변형시켰어. 자, 되돌아가는 힘이 있을 거야. 자, 이번에는 자, 고무줄을 x만큼 변형시켰어. 되돌아가려는 힘이 있을 거야. 그럼 용수철하고 고무줄은 같은 거리가 변형이 되더라도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다르겠지. 그치? 이 재질에 따라. 그래서 탄성 계수는 바로 그 물체의 재질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에요. 물체의 재질에 따라. 그러니까 똑같이 변형된 길이가 같다고 탄성력이 똑같은 게 아니다. 자,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 탄성력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것을 우리는 K라는 탄성 계수로 표현할 거야. 자, 이것이 탄성력이야. 탄성력.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찰력이라는 것이 있어. 마찰력. 자,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자, 방해하는 힘이 바로 마찰력이에요. 그래서 얘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그 물체를 운동하게 하는 힘의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야. 그러면 자, 요런 평면 위에 자, m이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에 내가 여기에다가 자, 10N의 힘을 가했어요. 자, 10N의 힘을 가했더니 얘가 자, 그냥 2kg이라고 합시다. 3m/s의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대. 그러면 F는 ma잖아. 그치? 자, F는 ma야. 자, 그러면 2kg에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가속도가 3m/s 제곱이니까 얼마니? 6N이에요. 근데 이 물체는 가해하는 힘이 얼마야? 가해지는 힘이 10N이거든. 근데 얘는 지금 6N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면은 4N은 어디 갔는데? 바로 이쪽 반대 방향으로 4N에 뭐가 나타났다? 마찰력이 작용했다. 알지? 4N의 마찰력이 작용했다. 4N의 마찰력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이게 바로 마찰력이야. 마찰력. 자, 그렇다면 마찰력은 자,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요 마찰되는 접촉하는 면 있지.
접촉하는, 그래서 여기 탄성력과 마찰은 접촉하는 힘이라고 그랬어. 자, 접촉면에 뭐의 영향을 받을까? 거칠기. 거칠수록 어떻게 돼? 잘 못 가거든. 미끈할수록, 거칠기가 작을수록 매끈할수록 어떻게 돼? 잘 움직이잖아.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접촉면의 거칠기에 영향을 받아. 자,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물체를 운동을 시킬 거야. 자, 내가 이제 요 2kg 물체에다가 1N 힘을 가해서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요? 내가 가한 힘이 마찰력보다 적기 때문에. 자, 2N 힘을 가해. 안 움직여. 3N 힘을 가해. 그때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알지? 그러면 만약 내가 여기에다가 10kg 물체를 올려놔요. 자, 3N 힘을 가했을 때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쉽게 말해서 이거야. 자, 얘를 여기다 올려놓고, 자, 톡 할 거야. 자, 톡 했어요. 요만큼의 힘을 가해서 움직였어. 자, 얘를 올린 다음에 똑같은 힘을 가할 거야. 어떻게 돼? 조금밖에 안 움직인단 말이야. 잘 안 움직여. 그럼 얘랑 얘 차이는 뭐냐? 이 얘기야. 자, 접촉면의 거칠기가 같다고 가정할 차이점은 얘랑 질량 차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내가 이쪽을 움직일 때 얘는 중력이 얘를 누른단 말이야. 아, 바로 중력의 크기, 물체의 무게구나. 그래서 마찰력이 커진다라는 거는 접촉면의 거칠기가 클수록 마찰력이 크고 무게가 클수록 마찰력이 큽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자, 우리가 뮤라고 하는데 이걸 마찰계수로 할 거야. 마찰계수. 그래서 이 마찰계수는 바로 뭐야? 거친 정도, 접촉면의 거친 정도를 나타낸 거고, 자, 요렇게 N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N. 여기를 우리는, 자, 수직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직항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면에 떠받치는 힘이에요. 떠받치는 힘을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 수직항력은, 자, 요 떠받치는 힘이 여기가 수직항력인데, 자, 이 수직항력은, 잘 봐. 자, 위아래 힘은 같을 수밖에 없어. 왜? 위아래로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은 아랫방이 뭐야? 중력의 크기하고 같단 말이에요. 무게. 그래서 얘랑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직항력은 바로 무게항이 돼버린다.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의 거칠기와 무게. 그래서 μn이라고 해요. 뮤라고 읽어. 뮤라고 읽어. 뮤라고 읽어. 뮤. 이제 접촉면의 거칠기.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바로 무게. 그래서 우리가 수직항력이라는 거는 항력이 떠받치는 힘이야. 지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그럼 여기에서는 수직 방향이니까 뭐야? 중력 방향이지. 중력 방향 이쪽이니까. 그래서 중력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결국은 무게와 관련이 돼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마찰력이야.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을 관여한 힘은 중력, 질량을 가진 입자 사이에.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도 중력이라는 게 있어. 알지? 잡아당겨. 안 끌려갈 뿐이야. 왜? 이 힘의 크기가 워낙 작아서 너와 나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지구 봐봐. 지구의 질량 얼마나 큰데. 그렇잖아. 자, 전기력, 자기력,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하고, 자, 탄성력, 마찰력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자, 역학적 시스템에 관여하는 5개의 힘.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집중적으로 할 거냐? 역학에서는 일단은 중력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중력이란 걸 가봅시다. 자,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보편적 중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중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두 물체 간의 상호작용한 힘이다. 그래서 상호작용한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의 크기는 같다.
반대다. 상호작용하는 힘은 서로 같다. 이걸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접촉해 있어도 작용하고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합니다. 자, 오로지 접촉했을 때 작용한 힘은 딱 두 개야. 탄성력과 마찰력. 자, 중력, 자기력, 전기력은 붙어있든 떨어져 있든 작용합니다. 단지 떨어질수록 어떻게 그 힘의 크기가 약해져요. 붙을수록 더 강해져요. 자,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요 M, 자, 이걸 대문자, 자, 그냥 스몰 M1, M2로 할게요. 자, 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자, A가 B를 잡아당기고요. B가 A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A가 B를 잡아당기고 B가 A를 잡아당기는 요 중력의 크기는 만유인력 상수 R제곱분의 M1, M2가 되겠지. 자, 요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공식을 실질적으로 이제 지구에서는 요걸 쓰진 않아. 자, 이게 적용이 돼. 그래서 이게 뭐 이제 mg 해가지고 이제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자, 요 두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자, 서로 같다. 상호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같다. 작용. 반작용. 이제 자, 그러면 요 두 물체 중에서 하나를 지구로 놓는 거예요. 지구. 자, 그러면 요 M은 지구 위에 있는 나머지 물체가 될 거야. 알지? 자, 지구 위에 있는 나머지 물체. 그래서 지구 위의 물체. 자, 그러면 얘도 당기고 얘도 당기잖아. 그 F는 MA 아니야. 그 F가 같거든. 그럼 M이 어떻게 돼요? 지구하고 물체를 비교하면은 지구의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크거든. 그러니까 이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지구가 움직이는 것과 물체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물체가 엄청나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하고 물체 있으면 자, 지구랑 얘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 지구가 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지구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근데 원칙적으로 지구도 얘를 향해 가고 있어. 근데 얘도 지구를 향해 가고 있어. 근데 그 가고자 하는 가속도의 크기가 지구는 워낙 0에 가깝게 작기 때문에 지구는 정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요 분필이 지구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 왜 중력에서 왜 지구 위로 떨어지냐? 지구는 질량이 너무나 어마무시하게 커서 얘는 질량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얘의 움직임이 더 큰 거야. 훨씬 더 큰 거야.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뿐이지 지구도 물체를 향해서 가고 있긴 해요. 자, 이걸 달이라고 할 거예요. 지구하고 달. 그럼 지구도 달을 향해 가고 있고요. 달도 지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알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건데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구를 놓고 보니까 지구의 질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외관상 관찰했을 때는 결국은 지구 위에 있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자, 지구 위에 있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자, 지구의 중력이야. 그래서 지구 위에 있는 물체가 움직이니까 어느 쪽으로? 지구 쪽으로.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자, F는 MA에서 자,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mg로 바뀝니다. 그래서 g는 9.8 m/s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구가 있어. 자, 스몰렘이나 물체가 자, 이렇게 떨어져. 지구의 중력이지. 그래서 mg의 힘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로 우리가 중력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를 요 물체의 뭐라고 얘기한다? 무게라고 얘기한다. 자, 물체 무게. 그러면 이 물체가 지구 쪽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면 얘가 지구 쪽으로 이제 움직이지. 운동 방향을 쭉 연결하면 여기가 어딜까? 바로 지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력,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물체는 어느 쪽 움직인다? 지구 중심을 향해 움직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연직 방향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물체와 지구 중심 사이에 요 직선을 그었을 때 요 방향,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직 방향이라고 한다. 알겠지? 연직 방향이라고 한다. 자, 이것이 지구의 중력이야. 그래서 지구의 중력이고, 자, F는 mg니까 결국 중력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해요? 중력 가속도에 비례해요. 아니, 질량에 비례해요. 질량에.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커. 자, 그리고 이제 mg잖아. 중력 가속도지. 자, 어느 지점이든 중력 가속도가 똑같으면 좋지. 그치?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자, 만약 지구가 완전 구형이라면 지구 표면 어디 지점이든 어느 지점이든 자, 뭐가 같다? 중력 가속도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다 똑같거든요. 맞죠? 그래서 같은 질량의 물체라면 자, 무조건 중력의 크기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자, 만약 이제 완전 구형이지만 실제는 구형이다? 타원형이다. 자, 왜 타원일까? 이거 중2 때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 지구 크기 측정할 때 알렉산드리아 시에나 해가지고서 이제 막대 꽂아놓고 각도 잰 다음 거리 잰 다음에 했잖아. 그 전제 조건이 뭐야? 지구는 완전 구형이다. 전제지. 햇빛은 태양빛은 자 평행하게 들어온다. 막 이거 이제 같잖아. 근데 실제는 타원형이야. 왜 그럴까요? 자전하거든. 자전하다 보니까 자 이게 이제 극지방에서는 이렇게 돌지만 적도지방은 이렇게 돌거든. 자 자전 방향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자 이렇게 돌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뭐니까 바깥으로 나가려면 원심력이 조금 더 커. 그러니까 원심력이 크다 보니까 약간은 눌려. 근데 이게 그래서 지구 중심에서 극까지 극반지름하고 자 지구 중심에서 적도까지 했을 때 적도 반지름을 비교하면 자 적도 반지름이 조금 더 큽니다. 23가 26km가 조금 더 길대요.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만일력이라는 게 이거잖아. 자 똑같이 지구의 질량, 물체의 질량으로 하면 자 거리가 반지름이 멀면 어떻게 돼요? 얘가 크면 작아지겠지 힘이. 그럼 같은 질량일 때 힘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자 이것이 이제 mg잖아. 그럼 같은 질량일 때 힘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중력 가속도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즉 극에서의 중력 가속도하고 적도 지방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비교하면 극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조금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무게를 적도에서 쟀을 때와 북극에 가서 쟀을 때 북극에서 몸무게가 조금 더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요거죠. 내가 여기에 있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물체를 이제 떨어뜨릴 거야. 자, 1kg 물체고 여기가 1kg 물체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해서 여기가 한 1m야. 자, 여기가 이제 한 뭐 1km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여기에서 가는 중력의 크기는 작아지겠지. 왜? 발이 커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클수록 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작아지고요. 자, 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알겠니? 이제 그래서 같은 위치를 하더라도 야 이거 중력의 크기는 자 이런 차이가 있구나.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중력의 크기를 뭘로도 표현한다? mg 무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킬로 1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무게를 재잖아요. 아 나는 60kg이야.
몸무게가 60kg이야. 자, 이러면 정확하게 이 표현은 어떻게 되니? 틀린 표현이다. 몸무게는 중력이 크기고, 자, 60kg은 질량이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맞는 표현은 60kg 중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 중이라는 것이 뭐냐? 중력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중력 가속도는 그냥 웬만해서는 그냥 지구 전체에서 지표면에서 같다고 보면 그냥 우리가 60kg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얘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런 표현이 돼야겠지. 자, 이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될 거야. 자, 그래서 무게는 중력의 크기, 단위로는 뉴턴. 자, 중력 가속도가 9.8이니까 1kg의 무게는 9.8 뉴턴. 자, 이렇게 갈 거예요. 당연히 이제 장소에 따라 달라지죠. 무게는. 그래서 우리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자, 지구에서의 무게. 그럼 어떻게 돼요? M, 지구의 중력 가속도입니다. 자, 달에서의 무게는 M, 달의 중력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60kg인 사람은, 자, 지구에서의 무게는 60kg 곱하기 9.8 메타/세크 제곱이에요. 그러면 달에서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질량은 똑같지? 안 변하지? 자, 달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 중력 가속도의 6분의 1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6분의 9.8 메타/세크 제곱이 되는 거야. 위치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달과 지구가 많이 언급이 된다. 이제 자, 바로 요거고. 그럼 요거 조심해야 돼. 자, 여기든 지구 중심 여기잖아. 그러니까 모든 물체 방향은 지구 떨어지는 방향은 지구 중심이 아니야. 이 중심 방향을 뭐라고 그래? 연직 방향.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위로 던진다. 그럼 나는 어떻게 던진 거야? 연직 위쪽으로. 그래서 연직 상방으로. 자, 이렇게 아래쪽 떨어졌어. 그럼 연직 하방으로. 무슨지 알겠지?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운동하는 거야? 연직 운동하는 거야. 연직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거야. 연직 위쪽 상방, 떨어질 때는 연직 하방. 그래서 연직이라는 거는 물체와 지구 중심을 직선으로 놨을 때 그 직선 방향이 연직 방향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다 연직 방향, 연직 방향. 그럼 여기서도 연직, 여기서도 연직, 다 이렇게 연직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극반지름하고 적도반지름 비교한 거 나오지. 그래서 이거 78, 57, 대략 한 29, 21? 21이구나. 21km. 적도가 조금 더 길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야. 자, 이제 하나씩 갑시다. 자, 운동이라는 거, 물체 운동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일단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F가 없어. 그럼 항상 물체 운동은 F는 ma야. 그럼 F가 0이란 얘기는 가속도가 0이란 얘기입니다. 자, 가속도가 0이란 얘기는요,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가속도 0은 속도의 변화가 없는 거야. 왜 속도의 변화가 없겠어? 정지했으니까. 가만히 정지하거나, 자, 같은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거나. 그렇지? 그래서 힘이 없을 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자, 두 가지야. 정지거나 등속도 운동, 또는 그 등속도 운동을 뭐라고 표현해? 등속 직선 운동. 자, 방향이 바뀌지 않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운동이 있을까?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자, 그럼 F는 ma인데, 자, F가 이번에는 일정하대요.
그러면 가속도 A도 일정하겠죠? 자, A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그치?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자, 일정하게 증가할 거냐, 일정하게 감소할 거냐. 자,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야.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자,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대요. 뭐라고 그래요? 등가속도 운동.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던 거라. 그래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식을 보면,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입니다. 자, 일정하게 증가한대요. 요렇게. 그치? 그래서 V0, 자, 시간 T의 때 V. 자,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면 두 가지를 체크하라고 그랬지. 첫 번째, 뭘부터 본다?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한다? 가속도. 기울기. 기울기를 보자. 자, 기울기가 바로 뭐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가속도네. 그래서 기울기는 A는 T분의 V 빼기 V0.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자, 요런 공식. 첫 번째,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 그래서 V0는 뭐야? 처음 속도. 자, 그 다음에 시간 t일 때는 V지. 그래서 시간 t일 때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봐야 된다? 면적을 보자. 자, 시간 속도 그래프니까 면적이 뭐가 돼요? 이동거리 또는 위치 변화. 이제 직선 운동하게 되면은 이동거리나 위치 변화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은 요 사각형의 면적, 삼각형의 면적이죠. 그래서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V 빼기 V0T가 되죠. 그러면 요 식에서 어떻게 돼? V 빼기 V0가 뭐가 된다? AT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T가 되는 거야. 너 좀 어떻게 되니? S는 V0T 플러스, 그치? 자, 그래 삼각형이니까 또 여기가, 자, 앞에 2로 나눠줘야겠지? 그래서 2분의 1 AT의 제곱. 그래서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이렇게 나오지. 자, 이것이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 자, 여기까지 알겠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러면 이제 중력을 받을 거야. 자,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 물체가 떨어질 때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우리 마찰력 배웠잖아. 자, 마찰력은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즉, 일정한 중력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마찰력 때문에 실제로 그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일정 힘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죠. 그래서, 자,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무조건 이거야. 뭐다? 공기의 저항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즉, 공기의 저항, 즉, 마찰이 없다고 하면, 마찰력이 없다면, 자, 이때는 오로지 누구의 영향만을 받는다? 중력만을 받습니다. 자, 중력만을 받으며 낙하, 떨어져요. 자, 우린 이 물체를, 이 운동을 뭐라고 그래요? 낙하가 아니라 뭐야? 앞에 뭘 붙여야 돼? 그렇지. 자유낙하 운동. 그래서 이거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그래요.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 그래서 일정 높이에서 물체를 떨어뜨릴 거야. 자, 1초가 됐더니 물체 처음에는 정지 상태지. 자, 1초가 지났더니 9.8m/s가 돼요. 다시 또 1초가 지났더니 19.6m/s라는 속도를 가져요. 자, 3초가 됐더니 29.4가 돼요. 4초가 됐더니 물체 속도가 39.2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연결했더니, 자, 이 기울기가 뭐가 돼요? 가속도가 되죠? 자, 가속도 크기를 보니까, 뭐야, 이거? 자, 9.8m/s 제곱이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야? 자유낙하니까 누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야?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자. 자, G라고 얘기할 거야. G. 자,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은 등 가속도거든. 자, 등 가속도 운동에서 공식이 뭐냐? V는 V0 플러스 AT였어요. 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 돼요. 자유낙하 운동. 자, 일단 자유낙하 운동은 가속도가 뭐가 된다? 중력 가속도가 돼. 자, 정지 상태에서 물체를 떨어뜨릴 거야. 처음 속도가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러면 V는 뭐가 된다? GT. 자, S는 2분의 1 GT의 제곱. 자, V는 GT, S는 2분의 1 GT의 제곱. 됐지? 자, 이 공식을 암기해야 돼. 물론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 암기된 다음에 이렇게 슬쩍 요것 때문에 이제 변형이 된 거잖아. 변형이 된 거잖아. 자, 자유낙하 운동인데, 자, 일단 자유낙하 뭐다? 저항, 마찰이 없을 때.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항과 마찰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낙하하는, 떨어지는 물체가 어디에서 떨어질 때요? 공기가 있으면 공기의 저항을 받잖아. 공기가 없는 곳에 떨어지는 거야. 진공 상태에서. 그래서 물체 운동을 보는 거야. 자, 공기 중에서 떨어지는 것과 진공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 자, 진공 상태에서 떨어지는 건요, 자유낙하입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 공식 볼게요. V는 GT예요. 자, 떨어진 이동 거리는 S는 2분의 1 GT의 제곱이야. 오, 뭐냐? 질량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1초 때 속도는 1초 때 이동 거리는 2초 때 속도는 2초 때 이동 거리는 질량과 상관없이 어떻게 돼?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유낙하는 질량과 상관없이 똑같아요.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떨어진 거리는 똑같아요. 알지? 그래서 이 자유낙하에서는 질량의 영향을 안 받아요. 자, 여기가 쇠구슬이고 낙엽이지? 자, 그러면 깃털이지? 그러면 쇠공하고 깃털, 질량 누가 커? 쇠공이 더 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쇠공이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아. 왜? 질량이 무거우니까. 질량이 더 크니까. 자, 질량이 크니까. 자, 질량이 무겁다는 표현 쓰는 거 아니야? 무겁다, 가볍다는 뭐다? 무게. 힘에 크게, 힘에 크게, 힘에 크게. 그래서 이 단어의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자꾸 써줘야 돼. 써줘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분명히 질량을 비교하면은, 자, 쇠공이 깃털보다 더 커. 아, 그래?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 쇠공하고 깃털? 자, 중력하면 뭐다? mg. 그 질량이 큰 게 쇠공이 중력이 더 커. 자, 중력은 무조건 질량이 큰 쇠공이 더 커. 하지만 진공 상태에서는 자유낙하니까, 자, 떨어지는 시간, 속도 어떻게 돼요? 다 똑같습니다. 알겠지? 자, 같으니까 중력이 똑같아? 아니, 중력은 쇠공이 더 커. 하지만 떨어지는, 이 같은 시간에서 떨어지는 높이, 속도는 다 똑같아. 같이 떨어져. 자, 하지만 공기 중이니까 뭐가 있니? 자, 저항과 마찰이 있다. 자, 깃털이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자, 깃털이 더 넓거든. 그러니까 공기와의 충돌이 많아진단 말이야. 우리가 낙하산이 쫙 펼쳐지면서 어떻게 되니? 천천히 떨어지는 게 뭐야? 이 공기의 저항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저항이 커지니까 그 중력에 반대하는, 중력을 방해하는 힘의 크기가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깃털은 천천히, 쇠공은 더 빨리. 그렇죠? 그래서 공기의 저항력은 누가 더 크다? 깃털이 더 크다. 그래서 더 큰 깃털이 천천히 떨어지고 저항이 작은 쇠공이 더 빨리 떨어진다. 자, 그럼 얘랑 누가 더 빨리 떨어져요? 얘가 더 빨리 떨어지죠. 왜? 여긴 저항이 있잖아. 여긴 저항이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중력에 대한 거거든.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거 참 많이 나와. 자, F는 MA다. 그치? F가 0이 돼버리면 A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힘이 0이 된다는 것은 그 물체는 두 가지 운동을 합니다. 무슨 운동?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 F가 0이면.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자, 뭐냐면 F가 0이 아니고 일정하면 등 가속도. 그치? 왜 이걸 얘기했을까? 그렇잖아. 이거 왜 얘기했을까? 이거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거잖아. 운동이라는 거. 그치? 그리고 이걸 잘 하면 2학기 중간고사 때 내신은 그냥 쌉 씹는다, 다. 이거는 진짜. 다 씹어 먹을 수 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저항과 마찰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항과 마찰이 없다고, 여기 있네. 끊었네.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어요. 자, 요렇게 떨어뜨리면 자유낙하예요. 맞니? 그치? 요렇게 떨어뜨리면 자유낙하야. 자. 내가 요렇게 던질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계속 가겠어? 아니지.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내려가는 운동할 거야. 근데 던질 때는 내가 힘을 줘요. 그래서 던질 때까지는 힘을 받아.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나오겠죠? 하지만은 중력 방향으로 속도가 0인 거죠? 중력 방향 움직이지 않으니까, 수평 방향 움직이니까. 근데 이 공이 얘 분필이 내 손을 떠났어. 자, 이렇게 탁 했어. 그럼 얘는 내 손을 떠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 요 공에다가 힘을 줬지만, 자, 여기에서 떠나는 순간 이제 여기에서는 힘이 있다, 없다? 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아.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뭐다? 0이 된다. 그 가속도가 0이면 무슨 운동? 가속도가 0이면 뭐다? 정지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하거나. 그럼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 알겠지? 자,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 요거를. 자, 봐봐라. 내가 힘을 줄 거예요. 멈췄어요. 마찰력 때문에. 그쵸? 그런데 내가 일정한 힘으로 계속 갈 거예요. 계속 움직이죠? 계속 움직이지? 계속 움직일 거냐? 그래서 일정한 내가 힘을 계속 갈 거야. 자, 힘을 가했어. 멈췄어.
자, 멈추든 가든 마찰력은 작용하지만 차이는 뭐니? 여기에서 더 이상 힘이 가해지지 않지. 마찰력만 작용하지. 그래서 멈추는 거야.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 마찰력도 작용하지만 계속 내가 힘을 가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계속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뭐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하겠지. 알지? 자, 바로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요이 땅 하고 던지고 손을 딱 놨어. 그러면 딱 나면 여기에서 또 어떻게 돼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없습니다. 무슨 운동? 가속도가 0인 등속도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바라봤을 때 위에서 바라보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여기 했을 때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으로 보인다? 등속도 운동으로 보인다. 맞지? 하지만 중력 방향, 연직 방향으로 무슨 운동이야? 자유낙하 운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항이 없을 때 물체를 수평으로 던지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슨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연직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슨 운동한다?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다시 말해서 무슨 운동?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됐죠?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바닥에 도달했어요. 자, 여기 도달했다는 건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 도달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떨어지는데 4초가 걸렸어. 그러면 얘가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몇 초 걸려? 4초가 걸리는 거야. 자, 요거를 이해하라는 얘기야. 요거를 이해하라는 얘기야. 알겠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던져.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고요. 자, 출발점이 여기잖아. 그럼 떨어진 지점이 여기니까 이쪽으로는 뭐니? 등속도 운동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물체를 이렇게 수평으로 던진 물체를 중력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이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바로 요 얘기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잘해야 돼. 여기서 조금 이제 복잡해져.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게 아니라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했을 때 이제 뭐 V가 이제 등속도니까 V가 있겠지. 자, 10m/s야. 자, 그럼 이번에 이거를 20m/s로 했대. 근데 높이는 똑같아요. 그럼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지면에 도달 시간은요? 같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왜? 자유낙하 운동하잖아. 같은 높이면 시간이 어떻게 돼? 똑같거든. 대신 수평 방향은 속도가 2배 됐지. 그럼 어떻게 돼요? 2배로 더 멀리 날아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이거를 잘 봐. 뉴턴이 사고 실험해. 산 있어. 뉴턴이 서 있네. 그래서 여기가 뉴턴의 산이라고 그래요. 자, 뉴턴이 물체를 던질 거예요. 공을.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죠? 수평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세게 던져요. 어떻게 돼? 더 멀리 가면서 떨어지겠지? 조금 더 세게 던져. 그럼 어떻게 돼? 더 멀리 가면서 떨어지겠지? 완전 세게 던져. 그럼 어떻게 될까? 떨어지려고 할 거야. 근데 이게, 자, 어느 정도에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치? 그거 더 빠르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돕니다. 알겠죠? 이게 뭐예요? 지구와 달이에요. 이게 달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달은 이렇게 해서 지구 주위를 도는 거야. 달은 이런 식으로 지구 주위를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자, 분명히 뉴턴이 만유인력을 얘기했어. 자, 사과가 지구로 떨어진 걸 통해서 그래, 지구가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중력의 힘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지구와 달 사이도 만유인력, 중력이 있으니까 달은 지구보다 작으니까 왜 달은 지구로 안 떨어지냐 이 얘기지. 아니, 달은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는데 문제는 달이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려고 움직이지만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달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잘 봐. 하나 알려줄게. 자, 여기가 지구예요. 자, 달이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원운동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줄을 매달고 돌렸을 때 원운동 했을 때 딱 놓으면 어떻게 돼? 얘는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맞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움직이는 운동 방향이 이쪽이야. 근데 달은 실제로 어떻게 돼? 여기에 있지. 그럼 이렇게 연결시켜 봐봐. 달은 지구를 향해서 어떻게 이만큼 움직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자, 다시 이렇게 갔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여기 했어. 자, 여기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물체가 여기 달이 여기 왔어요. 근데 실제 원운동은 달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는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은 지구를 향해서 달이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것도 문제 나온다. 자,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여기 일단은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 야, 수평 방향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자, 그 다음에 중력 방향,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그래서 같은 높이면 뭐가 똑같아? 처음 높이가 같으면 시간은 같습니다.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이 빠를수록 어떻게 돼요? 더 멀리 떨어지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시간은 같은데 거리가 더 먼 거야.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자, 얘가 이렇게 높이가 똑같지? 그러니까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자, 같은 시간 타임으로 찍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1초, 2초, 3초, 4초. 그러니까 얘를 던지든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4초로 똑같아. 근데 수평으로 던진 속도가 어떻게 돼요? 얘보다 얘가 더 빠르고요. 얘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는 수평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더 멀리 떨어지는 거죠.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완전하게 세게 던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가서 다시 어떻게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오는 거야. 이게 바로 달의 운동이야. 이게 바로 인공위성의 운동, 위성의 운동이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일단 이 파트에서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자. 자, 이게 몇 페이지냐? 101페이지. 자, 102페이지. 보면, 뭐, 이건 별건 없지. 자, 탄성력은 어떻게 돼? 변형이 되는 거잖아. 이거 변형됐잖아. 이거 잡아내겠지. 탄성력. 얘는 뭐니? 자석이니까 자기력이 되겠지. 그래. 별거 없어.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자. 자, 9번 문제.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운동하는 물체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연속 촬영했답니다. 자, 하나는 그냥 뚝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하고요. 하나는 수평으로 던졌어요. 근데 시간 간격이 같을 때 찍히는 위치가 똑같아. 그치? 그럼 얘도 어떻게 된다? 중력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자, 그럼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해?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알지? 자, 그랬을 때 두 물체의 속력은 항상 같다. 자, 두 물체의 속력은 항상 같다.
자,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은 0이잖아. 근데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은 0은 아니거든. 자, 중력 방향으로의 속력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에 뭐가 빠져야 돼요? 자,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은. 그러면 맞지. 근데 빠졌으니까 이거 틀린 거지. 자, 같은 높이니까 어떻게 돼? 동시에 도달하지. 자, 디귿복이야.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같습니까? 오, 조심해야 돼, 이거. 잘 봐. 지금 얘는 등속도 운동에 수평 방향으로는. 왜 그래?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 중력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잖아. 자유낙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자유낙하잖아. 그러니까 자,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힘의 크기는 뭐다? 중력의 크기잖아. 자, 문제에서 두 물체의 질량이 같다는 표현이 있어, 없어? 자, 문제에서 두 물체의 질량이 같다는 표현이 있어, 없어? 표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힘의 종류는 같아. 중력으로. 자, 힘의 종류는 같아요. 중력으로. 알지? 자, 하지만 힘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는 mg거든. 근데 문제는 m을 몰라. 그러니까 방향 같지, 힘의 종류도 같지. 근데 크기는 몰라. 모른다. 야, 그럼 답은 니은이네. 답 없네. 그래서 얘를 니은으로 고쳐. 알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잘못 나온 거야. 그래서 출제자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지. 자, 3번 문제. 자, 그림은 공기 중에 진공 상태에서 깃털과 구슬을 가만히 놨대요. 자, 진공 상태는 자유낙하니까 똑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깃털과 구슬의 속력은요, 항상 같습니다. 진공 상태는. 하지만 공기 중에서는 저항을 받기 때문에 누가 저항을 더 많이 받았다? 깃털. 그래서 깃털이 저항을 크게 받습니다. 공기 중에서는. 자, 진공 상태에서 깃털과 구슬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와 방향은 같다. 그건 맞지? 근데 크기는 아니잖아. 중력의 크기는 뭐다? 중력의 크기는 뭐다? mg, 무게다. 무게가 같냐고요. 그러니까 디귿복이 틀린 거예요. 알지? 확실하게 알겠지? 자, 앞에 1번 문제. 질량이 m이고 mm 3m이고 마찰 없는 수평면에 f, EF, F를 넣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자, F는 ma잖아. 자, 힘과 가속도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질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정해야 돼요. 그래야 F와 가속도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질량이 같고 힘이 다른 거 1번, 2번이네. 그치? 자, 이번에 자, F는 ma야. 자,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입니다. 자, 가속도하고 질량이 뭐야? 서로 반비례가 돼야겠죠? 자, 반비례가 되려면 F는 뭐가 돼야 돼요? 일정해야 돼요. 자, 같은 힘에서 자, 질량과 가속도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거는 1번과 3번이 돼야겠지. 같은 힘. 그래서 자, 1, 3이니까 답은 1번이 될 거야. 자, 됐니? 자, 2번 문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계산을 해야 된다.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그 내신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자, 직선상에 정지하고 있네. 자, 2초 때, 그러니까 이게 0초죠. 4m/s로 움직여요. 자, 4초 때 8m/s로 움직여요. 알지? 그러면 얘는
2초 동안 속도가 얼마 증가했어? 4m/s가 증가했어. 그럼 계산 얼마야?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네. 일단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 운동이야. 자, 그 가속도.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봐. 얘 또 2초 동안 속도가 얼마 증가했다? 그치? 4 증가했네. 2m/s 제곱이네. 그 얘는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속력이 어떻게 되니? 0에서 4, 8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죠? 그럼 3초대 속력은 얼마야? 생각해봐. 1초당 속력이 2가 증가해. 그럼 2초 때 4야. 그럼 3초 때는 6이 돼야지. 뭘. 그러니까 자 V는 V0 플러스 AT거든. 그러니까 여기랑 넣으면 돼. 그래서 V 처음 속도 0이고 가속도 2고 시간이 3이니까 6이 되겠지. 아니 근데 뭘 해. 그냥 기본 봐봐. 여기가 가속도라는 것이 1초 동안 얘는 2가 증가하네. 그럼 3초 때 얼마 증가해? 6 증가할 거 아니야. 근데 처음 속도 0이거든. 6이야 그러면. 아니면 2초 때 4니까 3초일 때는 2 증가하면 6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되죠. 자, 가속 크기 그쵸? 2가 나오지. 자, 여기 8번이 아까 그거야. 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의 운동 방향과 자, 공전 궤도예요. 자, 이렇게 달이 움직인대요.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여기서 접선의 방향, 달의 운동 방향은 이쪽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자 달의 운동 방향이 여기니까 원래 여기 와야 돼. 근데 자 어떻게 돼요? 원운동 하다 보니까 여기 오죠. 떨어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달이 지표면으로 떨어지지 않고 공전하는 까닭을 그림을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자 그럼 그림을 이용해 서술하는데 달이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아? 속도가 빠르니까. 그만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정확히 말하면 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자, 왜? 방향이 바뀌지? 운동 방향이, 자, 이게 이렇게, 원운동이 있잖아, 원운동. 자, 물체가 원운동을 하잖아. 그럼 이때 이 원운동의 운동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은 접선의 방향이야. 맞지? 접선의 방향.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든 접선의 방향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제 만약 물체를 돌렸을 때 딱 놨다면 얘는 이렇게 접선으로 움직여. 접선 방향 이 물체가 날아가. 그래서 막 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놓잖아? 그러면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우리 그 예전에 투석기 있죠. 뭐 옛날에 전쟁할 때 막 할 때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탁 놓거든. 그럼 이때 접선의 방향 이쪽이니까 돌이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 거지. 접선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유는, 자,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 그러면서 그 달의 속도가 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달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해주면 돼. 자, 요거 또 나왔네. 자, 수평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를, 도달 거리를 늘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자, 일정한 속도 움직일 때, 요 거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간을 길게 하면 돼. 그럼 시간을 길게 하면 어떻게 되니? 더 올리면 되겠지. 그래서 더 높게 하면 돼요. 자,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요 V를 크게 하면 돼요. 그래서 V보다 크게 하면 돼요. 그치? 자, 중력과 속도가 9.8m/s 제곱보다 큰 곳에서 던지면 어떻게 돼요?
봐봐. V는 GT잖아. 그러면 같은 높이라 하더라도, 자, S는 2분의 1 GT의 제곱이거든. 그럼 요 같은 높이에서, 자, 얘가 커버리면 T는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를 크게 뿌리면 돼, 안 돼? 시간이 줄어드니까 안 되지. 그건 더 이제 거리가 짧아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작은 곳에서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극지방에 던지는 게 아니라 적도 가서 던지면 조금 더 길어질 거란 얘기지. 이해됐어? 바로 이제 이런 거, 이런 거.